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진 그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특히 또 이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또는 자기의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침체 현상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안 좋다. 라고 외쳐대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죠.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발생이 됐을 때 언론에다가 대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유명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충격이 다가오게 된다. 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죠. 2020년 상반기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자 언론들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상업은행들이 연쇄 도산하는 것이 미뤄지게 됐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2020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상업은행들의 연체율이 치솟게 되게 되면서 경제대공황을 넘어서는 충격이 다가오게 된다. 그 당시에도 현재와 똑같이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경고를 외칠 때마다 금융시장은 반전을 만들어 왔었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 자료를 공유해 온 바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가 말해주는 바 이곳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화려한 말빨로 이빨을 까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됐죠. 오늘도 이제 언론 뉴스들을 보게 되면 별로 좋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그들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와는 사뭇 완전히 반대의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및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현재 지금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의 제목은 2022년 지속되는 금융시장 하방 변동성 강화 현상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자금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동안에 글로벌 옵션 지수 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면 얘가 파란 선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게 되면 빨간 선을 향해서 다가가게 돼요. 2020년 3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실물경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멈춰서게 되자 이러한 실물경제의 현상이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옵션 지수는 파란 선을 넘어서는 격한 하방 변동성을 나타나게 됐죠. 그렇지만 그 뒤에 글로벌 옵션 지수는 단 한 번도 파란 선을 두 번 다시 넘어가는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는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단 한 번도 파란색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죠. 왜? 2021년 2분기부터 미국의 기업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이 이때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은 2020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었었죠. 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이익이 2021년 2분기서부터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의 방향성이었고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방의 변동성을 만들더라도 2020년 3월경과 같이 무리한 하방 변동성을 만들 경우에는 상방의 방향성이 무리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포지션을 쌓게 되면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 간에 이제 포지션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쉽게 공격을 당해서 자신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다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뒤에 한 번도 옵션 지수가 다시 파란선을 넘어간 적이 없었죠. 이때의 미국의 기업 이익과 현재의 미국의 기업 이익은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옵션 지수가 최근에 다시 파란선까지 다가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러한 이유로 원인에 관련돼 갖고 지금 옵션 지수마저 저렇게 되는 것이 2022년 1분기 미국의 GDP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됐다. 그거를 봐라. 실물 경제가 이미 침체세가 시작이 됐어. 여기에 2022년 미국의 1분기 GDP 전분기 대비로 나타난 거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년 상반기에 경제 충격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 경제는 2020년 3분기에 하한 수준을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양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개선세가 진행되어져 왔지. 근데 2021년 7월이 넘어서게 되면서 정확히는 3월에 2.0%의 물가를 넘어선 이후부터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나타남에 따라 이것이 누적되게 되니까 2022년 1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1.4% 역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동안 유동성이 만들어왔던 실물경제의 개선세가 끝이 났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고 여전히 고물가 현상이 진행되고 여기다가 미국의 중앙은행마저 기준금리 인상폭을 대폭 상향하겠다. 물가만 잡기 위해 실물경제 폭망하든 말든 간에 물가라는 수치만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폭등시킬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개해왔지만 그와 같은 주장을 엮으면서 이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 지으면 모르겠다 또는 폭망한다. 그들이 폭망한다고 했었던 2020년 경제대공황이 발생된 적이 없죠. 이와 같다는 것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특정 경제 현상을 다각도의 경제지표를 통해서 다차원으로 조망을 해봐야지 되고 똑같은 2022년 미국 1분기 GDP를 전분기 대비가 아닌 전년 동기 대비로 조회를 해보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지금 2022년 1분기로 미국의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야. 응? 전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지. 직전 분기에 6.9%였으니까 그거 대비 마이너스 1.4%라는 말이고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것은 얘가 지금 2022년 1분기잖아? 그러면 2021년 1분기 대비 얘가 지금 3.4% 상승했다는 거야. 2021년 1분기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바로 직전이거나 그 시점이었었던 2020년 1분기였고 얘는 0.6%였어. 0.6%라는 말은 또 2019년 1분기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상황보다 2020년 1분기가 0.6% 상승한 거고 2021년에는 이 0.6%보다 0.5% 상승한 거고 2022년 1분기는 이 2021년 1분기보다 3.4%가 개선된 거야. 미국의 기업 이익이 2021년 2분기서부터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섰고 이러한 기업 이익의 나머지 마진들의 총합인 미국의 GDP가 기업이익의 성장세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전 실적 수준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인과성이 성립이 되게 된다면 지금 신뢰를 해야 되는 지표는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고물가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고물가로 인해서 악 영향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고물가 현상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의 혼돈의 시기를 만들고 또한
미 달러의 단위로 실적이 집계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예를 들면은 무역 마진이나 또는 기업 이익, 이게 여기다 다른 경제 지표들까지 합쳐진 미국의 GDP까지 이전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돈의 단위가 무리한 수준까지 매우 과도한 오버슈팅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였었죠. 특히 미 달러 선물을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6%를 넘어서게 되면서 현재까지 3월까지 8.5%로 급등세가 더 가속되었던 2021년 10월을 기준점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이전보다 더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된 2022년 2월 24일, 그리고 최근에 중공의 상해 봉쇄 현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전쟁, 중공 상해 봉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거기보다는,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미 연준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와 같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전에 이제 저희 최근에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똑같이 돈의 단위로 실적이 집계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의 실적 둔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와 같이 옵션 지수 자체가 파란 선을 터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투자 자금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나타낸 것은 미국 장기물 채권 가격이에요. 밑에 나타난 것은 미국의 주가 지수예요. 보게 되면 채권 시장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위험 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가요. 2020년 3월 이후에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됐고, 증가되는 유동성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봄의 장세가 진행되게 됐고, 당시에 모든 유명한 사람, 모든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들은 경제대공황이 발생된다고 외쳐오게 됐지만,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경제대공황이 발생되는 겨울의 장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의 장세에 와 있기 때문에 상방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중이고, 경제대공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공유를 해왔었죠. 특히 2020년 3월 초부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이 진행될 때 다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특히 앞서서 공유했었던 이 글로벌 옵션 지수를 대표적으로 이제 시각자료로 설명을 하게 되면서 폭락 현상이 이제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봄의 장세에 와 있다는 걸 또다시 이제 공유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2020년 3월 말서부터 위험 자산에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증가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은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2021년 10월이에요. 2021년 10월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앞서 봤죠. 2021년 10월 미국의 물가가 6%를 넘어서자 이게 물가의 급등세가 다시 가속되게 시작했고, 한동안 9%에 머물다가 6%를 2021년 10월에 넘어서게 되면서 이 물가의 급등세가 가속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도를 한 것인지 주도를 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미달러 가치가 현실에서 크게 왜곡되어서 이 빨간 박스를 넘어서 매우 과도한 오버슈팅을 만들었고,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의 매개체인 미 달러의 가치가 현실에서 크게 왜곡되게 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매우 빠르게 시장에 개입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유도를 했다기보다는 주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달러 유동성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왔다 갔다 변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2021년 10월서부터 미 달러의 매우 과도한 오버슈팅 현상이 가속되었고 그 시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자금은 위험 자산에 유입되는 자금의 속도가 둔화세를 나타내고 채권 시장으로 소폭의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얘가 2022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두 군데 다 안전자산에서도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고 위험 자산에서도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현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폭 진행될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개선세가 침체되고 금융시장도 이제 완연한 약세전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고 가지고 보유하고 싶어 해지는 수요가 증가되고 그러니까 양쪽 시장에서 금이 됐던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다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뭐 40만 조회수, 뭐 100만 조회수 되는 거 보게 되면 결국은 주장은 요거예요. 시장의 불안을 느껴서 현금을 갖고 있으려는 수요가 증가돼서 다 빠져나오는 거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당장 말합니까? 물건 가격이 지금 8.5%까지 급등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 가격이 급등하는데 현금을 쥐고선 있다? 뭡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손실을 떠안고 있는 거죠. 물가가 급등하는 시절에는 현금을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물건 가격, 인플레이션율, 물가라는 게 물건 가격의 약자예요.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현금 가격이 내려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상현상이 나타난 거죠. 미 달러 선물이 2021년 10월서부터 물가와 함께 같이 상승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전 저희 공개방송을 통해서 미 달러 가치의 피크아웃이 머지않아 났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물가의 피크아웃 시기가 언젠가인지가 아니라 미 달러 가치 강세 현상의 피크아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의 공개방송 녹화 편집본을 좀 참고하기를 바라고 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물가가 급등하는 시절에는 설사 이와 같이 미 달러 선물의 이상적 비정상적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됐더라도 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급등하는 시절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위험자산에서 투자자금이 시장 불안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맞는데 안전자산에서 시장이 불안하다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강을 만드는 곳, 시장이 불안 느낄 때 2020년 상반기에도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자 미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미 달러 유동성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채권, 미국은 망하지가 않고 전쟁으로 지도에서 사라질 뿐 미국은 망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위험 자산이 빠지는 것보다 왜 더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즉 지금 시장이 불안을 느껴서 안전자산에서도 돈이 빠져나오고 위험자산에서도 돈이 빠져나와서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이 움직이지 않고 현금으로 가만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보게 되면 물가의 급등 현상 또한 시장이 불안이 되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되고 그렇다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야 되는데 위험자산보다 더 빠진다는 거죠. 이 주장이 맞지가 않다는 것을 두 가지만 보게 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주목을 해야지 되죠. 그 출발점은 바로 여기가 되게 돼요. 미달라 같이 강세 현상이 2021년부터 2021년 10월서부터 가속됨에 따라서 시장이 불안을 느꼈다고 치게 되면 위험 자산에 유입되던 자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상승세가 둔화되게 되고,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침체세가 종료되는 현상이 나타난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2022년에 들어와서는 이 채권 가격이 더욱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더 빠지는 것만큼 이전의 그림을 통해서 봤듯이 빠지는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시장보다 더 이게 빠지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이 현상을 인과 분석으로 분석할 수만 있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복잡한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의 경제학 지식을 쌓을 필요도 없이 색깔과 눈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눈으로 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와 봤어요.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금 순환 지표를 가져왔어요. 이 지표도 경제학 서적을 뒤지게 되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기존의 예의 수명주기는 여기였어요. 여기 속에서 지표가 위로 향하게 되게 되면, 예를 넘어서 위로 향하게 되면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투입되는 투자자금이 증가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고,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거세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기존의 수명주기를 상방으로 뚫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10월로 다가감에 따라서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위험자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증가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위로 이 지표가 기존 수명주기를 뚫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달러 선물의 이상 과잉, 매우 과도한 오버슈팅 현상이 2021년 10월에서부터 다시 격화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위험자산에 유입되는 자금이 감소하게 되고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자금이 증가되는 현상, 정상적인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2022년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까 뒤에 지표에서 봤죠. 위험자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더 증가됐죠. 즉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지표가 채권 가격의 하락세가 더 위험자산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즉 얘가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큼이 보존되어서 채권시장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장 경험이 별로 없거나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쌍바닥을 만들고 가격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거래량이 붙은 다음에 사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게 되지만, 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만은 의미하지를 않죠. 우리가 뒤에서 봤듯이 현재는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위험자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2021년 7월 이후에 더욱더 증가되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고 위험자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포 소재가 팽배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고, 특히 그 공포 소재 중에서 시장을 흔드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미연준이 물가만 때려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내려가겠지만 미국 경제가 죽는다. 미연준이
처음서부터 2020년 상반기에서부터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한 게 미국의 물가라는 경제지표만 보고서는 경기부양 정책을 했을 리는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미 연준이 물가만 잡기 위해서 실물경제에 망하든 말든 물가만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나 통화정책, 대체대조표 축소, 규모 등을 정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해야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뉴스만 보게 되면 다 같이 유명한 사람들 나와갖고 기준금리 물가 잡기 위해서 폭등하게 되면 영어로 이제 또 빅 스텝을 하게 되면 실물경제는 폭망한다.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포 소재를 만드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돈들이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유입되고 있고 현재는 그러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매우 저렴하게 위험자산의 지분을 매우 저렴하게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가격이 언제 돌아서게 되는 걸까요? 그러한 자금들을 충분히 지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돈을 들여서 뉴스를 이제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두 개씩 퍼뜨리게 되죠. 자기네들이 평단가를 매우 낮춰놨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희망에 관련된 뉴스들을 하나 둘 터뜨리게 되게 되면 새벽부터 전공서적 공부하듯이 언론들 뉴스를 공부한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야 쌍바닥에 병목을 넘어섰네 거래량 실렸네 한창 올라간 다음에서 따라붙으면서 시세가 점점점 강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 지표라는 것을 나는 뭔 말인지 처음 봤기 때문에 당신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 자, 미국의 중앙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파란 선이 올라가면 빨간 선이 올라가. 파란 선이 내려오면 빨간 선 내려가거나 빨간색 올라가는 거 둔하대. 파란 선. 채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위험 자산을 들어가니 올라가게 되고 현재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보게 되면 2020년을 넘어서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네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위험 자산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됐죠. 지금 보게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 폭망한다. 나스닥이 폭망한다.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주식시장이 폭망한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된다는 거고, 어디로 가게 돼요? 결국은, 정책적으로 미국의 기업이익이 증가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라면 보다 나은 수익처인 위험자산을 통해서 가게 되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토르에 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사게 되면 더 많은 이자를 과거보다 준다는 건데 뭐하러 위험자산으로 갑니까? 채권 사고서는 이자 더 받으면 되게 되죠. 코미디죠? 아니 당신이 산 이 가격대보다 가격이 쭉 떨어져야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게 돼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에서 자금이 유출되게 되게 되면 채권 가격 내려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앞서서 지표를 통해서 봤듯이 투자자금 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은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자금보다 위험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금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 2021년 7월을 하한 수준으로 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얘가 향후에 충분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곳들이 충분히 바겐세일을 즐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가는 시절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포심으로 찌들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듯이 공포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존재를 하게 되고 지금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기, 어떠한 순간에 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현상들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으로 철저히 뽀개서 미리 삶의 우환과 또는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나누는 곳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